안녕하세요. 강남 YB의 명품 토익 LC 권쌤 권혜영입니다. 우리는 ETS 공식 종합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4강이고요. 드디어 Part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art 2는 전체 LC Part 1, 2, 3, 4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Part 2만 제대로 듣는 것을 공부해 주시면 Part 1, 3, 4가 저절로 막 점수가 올라갈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Part 2 시작 수업부터 끝날 때까지 귀 쫑긋해서 잘 들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Part 2 짜잔! 시험지를 보시면 저게 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Part 1은 사진이라도 있었고 Part 3, 4는 질문과 보기가 적혀 있어요. 근데 설마 시험지에 7번부터 31번까지 Part 2가 있는데 이 말을 해석하는 거 아니시죠? 설마 해석하시면 너의 정답을 표시하세요. 너의 정답 뒤에. 이건 필요 없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100% 듣는 그 능력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Part 2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권쌤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art 2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이어지는 정답 표현을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Number 7, 질문을 말하는 사람과 A와 B와 C를 말하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보기를 말하는 사람, 요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제 중요합니다. 질문의 핵심 내용을 보기가 지나갈 때까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질문과 어울리는 답변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가끔 시험장에서 쌤 듣기는 잘 들려요. Number 7, 영어도 들리고 A, B, C도 다 들렸어요. 근데 C가 끝난 다음에 헐? 보기가 뭐였지? 질문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전체 문장을 다 듣고 해석하고 기억할 수는 없죠. 그러면 동시통역사가 하게요. 그게 아니라 질문의 핵심 내용을 듣고 기억을 해서 대화로서 어울리는 문장을 찾아야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Part 2 풀이 전략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전 토익에 비해서 Part 2는 샘플 문제를 풀어주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디렉션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한 Part 2 디렉션 시간에는 Part 3, 4라든지 Part 5라든지 다른 파트에 가지 마시고 Part 2를 준비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Part 1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속어법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 Part 1에서는 사진 위에다가 막 이렇게 적었었다, 그치? 근데 Part 2는 이렇게 A, B, C를 다 적기에는 너무 시간도 아깝고 해서 보통 어떻게 속어하냐면 A, 아니네, B, 아닌데 C 정답,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 풀 때 반드시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속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별표 100개 해놓습니다. 이 3번만 되시면 LC는 거의 끝날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사실 말은 쉬운데 잘 들을 때 어려운 거죠. 쌤, 영어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영어다라고 들려요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들을 때는 다 듣지 마시고 일단 질문의 앞부분부터 듣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세네 단어만 들으셔도 LC는 상당히 고득점, LC 400 이상, 45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냥 영어다라고 듣지 말고 질문의 앞 세네 단어를 듣는다. 기억하시고 조금 있다가 문제 풀면서 저랑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같거나 비슷한 단어가 들어간 경우는 오답인 경우가 많다. 무슨 말이냐면 순간 내가 집중을 못했을 때 Number 7, 랄랄랄랄랄랄라 마지막 단어 tomorrow 이렇게 들렸다고요. 그러면 보기에 A, tomorrow will be good. 어머나, 내가 잘 안 들렸지만 들렸던 단어가 또 들렸어. 정답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경우는 대부분 함정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 들으면 좋겠는데 순간 시험장에서 못 들었을 때 질문에 나오는 단어가 또 들렸을 때는 오답 확률이 더 높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art 2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Part 2는 전체가 25문제다. 그렇죠? 첫 번째,
누가, 무엇을, 어느 것,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즉 우리나라 말 육하 원칙에 해당하는 이런 단어들을 의문사라고 그러고요. 절반보다 조금 작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학습해보신 분들은 안다, 그렇죠? 이 의문사 의문문은 쉬운 편입니다. 제대로만 권쌤과 그리고 우리 종합서와 같이 공부하시면 금방 3일 정도면 다 맞추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의문사 없는 의문문들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일반 의문문들. 일반 의문문이 쫙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평서문, 부가, 선택이 나오는데 이게 절반보다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의문문과 평서문을 핵심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사실 나머지 것들이 자동으로 따라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파트 2를 정리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가장 쉬운 의문사 의문문부터 확실하게 마스터한다. 그리고 나서 자, 어려운 의문사가 없는 일반과 평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연습해 볼 거냐면 첫 번째, 아까 권쌤이 파트 2를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 그랬어요? 잘 들어야지, 완벽하게 들어야지가 아니라 앞 세네 단어에 집중해서 듣는다. 그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2 문장 들어봅시다. Who's responsible for sending the invitations? 뭐가 들리십니까? Who's responsible? 누가 책임집니까? 이 부분만 들으셔도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who가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 반드시 누가 뭐뭐 합니까? 까진 들으세요. 여기서 포인트, 가끔 학생들 중에 쌤, 저는 who만 듣겠습니다. 이러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who만 듣고는 정답이 안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단어만 듣지 마시고 이 경우는 who's responsible 듣고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요까지는 확실히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 또 연습해 봅시다. 앞부분 세네 단어가 뭐가 들릴까요? Who should I talk to about recycling? 어떻게 들리셨어요? Who should I talk to? 하고 들리셨습니까? Who should I talk to?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석입니다. 가끔 학생분들 중에는 들리는 건 참 잘 들리는데 해석이 정확하지 않아서 틀리거나 감으로 찍어서 맞출 때가 상당히 많으세요. who 같은 경우는 주어 자리 나오면 누가라고 해석하지만 이 경우는 I가 주어고 내가 who should I talk to? 누구에게 말해야 합니까? who가 누가라고 해석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who가 누가 뭐뭐 합니까? 라고 할 때는 요 정도까지 들으시고 who should I talk to? 이렇게 나왔을 땐 내가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앞에 세네 단어를 듣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ho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ABC 정답으로 흔히 나오는 유형 패턴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뭐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뭐뭐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답으로 고유명사 누가 합니다. 폴이 합니다. 고메즈 씨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정답 확률이 올라가겠다. 그렇죠? 두 번째, who 누가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직책이나 신분, 부서를 나타내는 말들이 나오면 또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토익은 비즈니스 잉글리시고요. 비즈니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회사예요. 그래서 회사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누가 합니까? assistant, 비서, 조수가 합니다. supervisor, 관리자, 상사가 합니다. 제일 많이 나온 건 사실 manager, project manager, 매니저, 관리자 또는 상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부장님이 합니다. financial consultant, 다 who로 물었을 때 뭔가 직책을 나타내는 말들이죠. 그리고 또 accounting department, 회계 부서. 누가 참석할 거예요? Everyone in the accounting department. 회계 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정답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human resources department, 인사부 사람들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who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세네 단어를 들으시고 정답 패턴을 기억하시면 who 문제는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꼭 먼저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들어보세요. Number 1, 앞부분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1.
Who's exhibiting in the Central Art Gallery next month? 어떻게 앞에 들렸어요? whose 다음 단어까지 꼭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who 누가라고만 들어버렸으면 B번 오답을 썼을지도 몰라요. 누가 내 친구 아지스 씨가 꼭 올 겁니다. 왠지 정답 같잖아. 그래서 who만 듣지 말고 반드시 여기까지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보시면 Number 1. Who's exhibiting in the Central Art Gallery next month? Who's exhibiting 하고 들리셨습니까? Who's exhibiting 누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까? 내 친구가 올 겁니다. 이건 대화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오답이고 누가 전시하고 있습니까? 결국 정답은 젊은 일본 아티스트들이요 해서 정답은 C 되겠습니다. 그래서 who만 듣지 말고 who's exhibiting 이렇게 드러냅니다. 두 번째 또 연습해 봅시다. 잘 보시면 권쌤이 이렇게 빈칸을 해놓은 부분이 뭐냐면 학생분이 원래 들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요까지는 반드시 들으려고 노력해 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4. Who chose the restaurant for the company banquet? 어떻게 들리셨어요? Who chose restaurant 이렇게 들리죠, 그렇죠? 누가 선택했습니까? 그 레스토랑을 요 정도로만 들으시면 아까 인사부에서 나오는 누군가가 라고 해서 이런 부서명들이 나왔을 때 정답이다. 기억하시죠? 계속 연습해 보겠습니다. 5번 앞부분 세네 단어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Number 5. Who'd like to volunteer to be a tour guide? 어떻게 들려요? 들릴 때 랄랄랄랄라 투어 가이드 이렇게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앞부분 who'd like to volunteer까지 꼭 듣는 겁니다. 누가 volunteer 자원하고 싶습니까? 누가 자원하기를 원합니까? 이 경우는 질문도 어려웠지만 정답도 꽤 어려웠습니다. 정답 A 들어볼게요. A. I've done it before. I've done it before.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요? 왜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게 정답이 될까요? 누가 자원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라는 말은 결국 내가 원합니다. 나도 원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A. 대화로서 이어지는지 생각하는 게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who는 그래도 의문사, 의문문 중에 가장 쉬웠던 반면에 what 의문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아마 의문사, 의문문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what의 경우는 문장의 구조가 다양해서 해석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ETS 공식 종합사 아닙니까? 이 어려운 what의 문장 구조들을 전부 다 107페이지에 모아 있으니까 저랑 같이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what's the best way? what 명사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대부분 어떤 방법? 이렇게 잘못 해석할 때가 많아요. what 다음에 어퍼출 앞에 is다, 그쵸? what 명사하면 반드시 명사가 무엇입니까? 아까 세네 단어 들으세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정리해드리면 what 명사는 명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석하는 반면 what 다음에 아주 소심하게 바로 명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명사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what 명사, 명사가 무엇입니까? what 명사, 어떤 명사 해석이 다르다, 그렇죠? 두 번째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What type of chair? 앞에 네 단어 들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의자입니까? 이게 가장 핵심어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죠? 원래는 kind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십니까? What kind of 명사? What type of 명사? 한 단어 더 갈까요? What sort of 명사? 어떤 종류의 명사? 라는 표현이 나오면 앞에 그 네 단어를 꼭 드러냅니다. 그 다음 What took you so long? 문장 구조를 잘 보시면 what이 주어, took이 동사, you가 목적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무엇이 너에게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라는 말은 결국 왜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라고 해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what이지만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어려운 표현들이다. 그렇죠? 그 다음 what의 관용 표현이란 게 있습니다. What did you think of? What? 무엇이 아니라 참 다양하게 해석이 되죠. 네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머, 어떻게는 쌤, how 아닙니까? 아니요. 관용적으로 how do you think라고 잘 안 쓰고 what do you think of? 어떻게 생각합니까? What did you think of?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what의 관용 표현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 이 경우는 what 랄랄랄랄랄랄라 cost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cost 뜻이 뭡니까? 비용, 비용이 들다. 그러면 뭐뭐뭐뭐뭐뭐의 비용은 what 얼마입니까? 라고 해석돼요.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cost라던가 charge 비용이란 단어 있다. 그렇죠? rate도 가격이란 뜻이 있습니다. price 이런 말들이 요 자리에 나왔을 때 앞에 what은 얼마 how much처럼 해석이 되는구나. what의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What are you bringing? 자, 요 문장과 아까 요 문장을 잘 비교해 놓습니다. 위의 문장은 what이 주어 자리에 나왔었는데 지금 이 문장은 you가 주어가 되면서 what이 bringing의 목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what, 무엇이 라고 해석이 안 되고 you, 네가 무엇을 are bringing, 가져올 것입니까? 그래서 what은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랑 다양하니까 거기에 구조에 맞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What do you suggest I do? 자, 요 문장이 해석이 가장 어렵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잘못 해석하십니다. What do you suggest? 네가 무엇을 제안합니까? 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건 결국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을 네가 제안합니까? 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내가 그 계약서를 어떻게 해라고요? 이렇게 해석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계약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의역하는 거 꽤 까다롭다. 그렇죠? 그래서 문장 구조와 여러 가지 what의 표현들을 잘 기억하시고 문제를 꼭 먼저 풀어보세요. 저는 그러면 풀이하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세네 단어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1. What should I prepare for the sales workshop? 앞에 네 단어 뭐 들리십니까? What should I prepare?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what이 목적어 자리 들어갔다. 그렇죠? 그럴 때 정답 B 들어볼게요. B. Didn't Elizabeth take care of everything? Didn't Elizabeth take care of everything? 엘리자벳이 모든 걸 처리하지 않았나요? 대화로 이어지는 게 좀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자기가 준비할 건 없는데 엘리자벳이 모든 걸 처리하지 않았니? 라고 대화로서 이어지는구나. 정답 까다로웠죠? 두 번째 또 풀어보겠습니다. Number 2. What is the status of this bill? What is the status of the bill? 조금 어렵습니까? what은 어렵습니다. 그대로 직역을 해드리면 무엇이 bill, 청구서, 계산서의 상태입니까? 계산서의 상태라는 게 사실 계산서는 지불된 계산서가 있고 지불이 안 된 계산서가 있다. 그렇죠? 결국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어때요? 지불이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사실 정답 C 듣기는 쉬웠습니다. 그래서 요게 해석하기가 어려웠다. 계산서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건 이미 지불된 겁니다. 정답 C 하시면 되겠네요. 3번 앞부분 또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 What shift are you working on Saturday? What shift are you working? 하고 들렸습니까? 아까 문장 구조 기억하십니까? What 다음에 명사가 바로 나오면 어떤 명사 이렇게 해석했다. 그렇죠? 그래서 what shift 중요한 건 shift란 단어 뜻이었구나. shift 명사 자리에 들어갔을 때 교대 근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대 근무에서 네가 일합니까? 그러면 아침 교대 근무요. 정답 A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morning shift 또는 night shift
아침 교대 근무조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요 문장 앞부분 드러내는 거 꼭 연습하세요. 계속 다음 번호 연습해 보겠습니다. Number 5. What topics were covered at yesterday's meeting? 어떻게 들리십니까? What topics were covered 하고 들립니다. 어떤 topic 주제가 중요한 단어는 커브네요. 덮여 있었습니까가 아니라 다루어졌습니까? 그래서 커버 자체가 다루다, 포함하다라는 뜻으로 상당히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다루어졌나요? A. We discussed our sales goals. 자, 어떤 주제가 다뤄졌어요? We discussed our sales goal. 그래서 우리가 판매 목표를 논의했습니다. 이거 정답 찾는데 굳이 이거는 안 들어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끝까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듣겠다보다는 꼭 앞 3, 4단어만 정확하게 듣는 연습을 하시면 금방 점수가 오를 겁니다. 자, 마지막 which만 잡아드리겠습니다. which는 쉬워요. 왜 쉬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ich bus should I take to get to the stadium? 어떻게 들렸어요? 앞부분 쉽다, 그렇죠? Which bus, which가 어떤이라고 쓸 때는 대부분 뒤에 which bus, 어떤 버스예요? 요까지만 들으셔도 정답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ich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와 또 한 경우 더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 들어볼게요. Which is the key to the filing cabinet? 어떻게 들으셨어요? Which is the key? 그 키가 열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리죠. 그래서 사실 which가 어느 것입니까? which가 어느 명사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어느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which가 들렸을 때 정답으로 나오는 표현들, 정답에 공통적으로 들리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the southbound one이란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 the one with the red tag이 있죠. 그래서 which의 경우는 쉬운 이유가 많은 경우 which라고 물었을 때 요 단어가 들어가면 정답 확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one의 뜻이 뭘까요? the one. 설마 1? 어머, 그러면 1, 2, 3, 4 할 때 the one, the two, the three, the four 들어본 적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one이 대부분 앞에 관사를 받고 수식을 받으면 수식을 받는 대명사로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버스요? 뭐뭐 하는 것이요. 어떤 거요? 뭐뭐 하는 것이요. 정답 이렇게 되죠. 그래서 which가 들렸을 때는 많은 경우에 one이 들어간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만 연습하고 저랑 끝냅시다. 앞부분 어떻게 들리셨어요? Number 5. Which real estate agency did you use to sell your house? 다 듣긴 너무 길다, 그렇죠? 앞부분입니다. Which real estate agency? 어떤 부동산? which 명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답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 The one that Luis recommended. 확실하게 들리진 않지만 질문, 무슨 단어가 들렸어요? 그렇죠. 꼭 the one이 들린다, 그렇죠? 이 사람이 추천했던 것이요. 그래서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많은 경우에 which는 one이 나오면 정답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what과 which를 꼭 알아봤고요. who도 알아봤네요. 파트 2 첫 시간이었으니까 반드시 꼭 복습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